안녕하세요. 한국상담심리협의회 부설 희망미래상담원 교육원입니다. 이번에 가정폭력 전문 상담 교육 100시간 교육을 수료하신 권희영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님 말씀 주세요. 이번 11월에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받은 권희영입니다. 긴 100시간의 시간이 어떻게 빨리 지났는지, 무엇이든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하여튼 도전하면 된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에서 첫 번째 시간은 한국 사회와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가족이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가족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강의였습니다. 또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상 중 우리 민족은 세계 유일의 단일 민족이었으나 점점 세계화로 인한 다문화로 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의 결혼과 이혼이라는 강의에서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결혼의 형태도 변화하고 이혼 역시 늘고 있다는 내용과 그로 인해서 한국 가족도 변화도 함께 변화하며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는 한국 가족의 변화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는 비혼, 이혼, 고령화와 같은 현상과 연결되며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비혼이 늘고 있는 이유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차이가 있으며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을 뒤따라가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인의 가족 인식의 변화의 강의에서는 부부 역할, 이혼, 시부모, 노년기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계속되어야 하며 이것은 가정폭력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노인학대와 가정폭력 강의에서는 가정폭력과 노인학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 시점의 폭력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모든 폭력은 습득된 행동 방식이라는 것에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또 폭력은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인간 존재의 무서움, 살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강의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두 교육이 이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과정의 필수 이수 과목이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의 심각한 상황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무지와 무절제한 감정에 따른 행동, 언어폭력, 신체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 책은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전문 교재입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강추입니다. 가정폭력의 이해와 특징 강의에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가정에서도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한국 여성인권운동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여성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로 인해 지금 우리의 여성인권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합니다. 여성인권이 정착하는 과정에 힘겨운 투쟁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인권교육 및 의식이 단순히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여성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노력해야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10대 성폭력 추방운동사 강의에서는 성폭력성 희롱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여성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성폭력 특별법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반 상담의 이해 강의에서 상담 현장에서 치료 방법 중 주요한 것은 언어, 말, 대화, 표정, 태도 등에서 감정과 생각을 담아서 의사소통을 통해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배움과 성장하는 시간이 상담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에서 인권과 여성주의 상담도 중요하지만 상담에 대한 이해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임을 알게 됩니다. 또 나에 대한 이해가 곧 너에 대한 이해이며 이것은 상황이라는 스테이지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받으며 이런 부분까지 다룰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깊이 있게 강의하시는 센터장이 참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법적 절차 및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절차도 배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가 선택 대응 방법은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부부 사이도 협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여성학, 여성복지 및 정책 과목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을 연구하고 성별의 사회적 구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차별 여성 혐오 강의에서는 남성들의 점유 공간을 여성들이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집단적 여성 협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강의에서는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을 평등한 기회와 대우로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하고 성희롱 사례를 보면서 인격침해 2차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강의에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상담과 심리치료 과정을 진행 내담자의 생각, 감정, 태도, 가치관, 검토 내담자의 비밀을 지켜주고 현재 상태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정폭력, 성폭력에 따른 자살위기 대응 상담 과목에서는 심각한 법제행위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 위기에 처한 경우 상담이 필요하며 상담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고 정부와 연계해서 함께 해야 부분임을 배웠습니다. 교류 분석 상담 과목에서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른자, 어린자 등에 대한 다양한 자아에 대한 이해가 새로웠습니다. 아, 우리는 자아가 많구나. 내가 참 많아.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힘들 수도 있었겠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응? 하고 내면적 대화를 혼자말로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지정서행동치료, 폭력 피해자들이나 가해자들이나 모두 필요한 치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성과 합리적 사고에 근거할 때 심리적 고통과 부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왜곡된 심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수면접과 구조화 강의에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원에서 어떻게 첫 시간을 가질까? 의문이고 두렵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첫 시간을 접수면접이라고 하더군요. 접수면접은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개념화하고 상담의 유형과 담당 상담자를 배정하는 등의 기초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 긴 시간 읽어주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원은 그냥 시간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수행의 과정, 곧 마음 공부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구나. 내담자는 나를 성장하도록 돕는 거울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 소감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권희영 드림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성폭력 상담원 교육의 전문 기관 희망미래상담교육원입니다. 기억해 주세요.